저번에 1차 깔았던 거를 2차를 깔아줄 건데 이렇게 3, 4개 정도만 하고 정리하는 3단계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요거를 먼저 해줄게요. 색은 투명도가 좀 높은 인디안 옐로우,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시엔나 쓰셔도 돼요. 번트 시엔나. 인디안 옐로우에 요 라이트 레드를 섞어서 약간 투명도가 높은데 채도는 약간 떨어지는 시엔나 계열을 먼저 만들게요. 그리고 붓은 물 바르는 붓을 하나 더 준비해 주시고 물을 바르고 여기 시엔나 색으로 수술 근처에 색을 넣어주세요. 농도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. 그리고 바이올렛하고 크림슨 섞어서 물 바른 다음에 이쪽도 살짝 칠해주세요. 요 바깥쪽은 하지 마시고 요 수술 안쪽으로. 안쪽에 해줬으면 요 밖에 있는 잎들도 해줄게요. 색깔은 크림슨 레이크의 바이올렛, 물을 바르고 밑에 거를 다 가리지 마시고 부분만 칠해주세요. 2차 깔 때는 1차에 밑에 깔았던 그레이들을 다 없애면 오히려 그림이 탁해지거든요.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고, 아직까지도 묘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붓을 세워서 세심하게 하는 거는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.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보라하고 버건디를 좀 써줄게요. 버건디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레드를 쓰긴 해야 되는데 사실 레드로는 그 색감이 잘 안 나와요. 묵직한 색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거예요.
색은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투명도가 퍼머넌트 레드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좀 높은 편이고 버건디는 불투명에 가깝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표현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. 색으로만 비슷하게 일단은 하시고 요런 빈티지한 느낌. 이쪽은 똑같이 색을 섞는데 바이올렛이 더 많게 이렇게 비율 차이를 주는 것도 재밌어요. 같은 객체를 그릴 때 너무 같은 비율로만 하면 색이 지루해지니까 어떤 거는 레드가 더 많게, 어떤 거는 바이올렛이 더 많게. 그래도 어차피 두 가지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죠. 그리고 붓터치를 너무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쪽 방향으로, 그러니까 항상 한쪽 방향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좀 정해지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보다는 꽃의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 결을 따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 꼭 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 뭐든지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약간 덜 하는 게 좋아요. 그림 할 때는. 사진은 원근감 같은 거를 잘 표현을 못해요. 왜냐면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다초점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워낙 선명하게 배경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 할 때는 조금 덜 그린다는 느낌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. 묘사도 그렇고. 이렇게 하면 2차가 됐어요. 이제 다른 부분에 2차도 깔아줄게요. 얘네들은 조금 더 진해요. 완전 레드색. 그래서 이거를 버건디하고 바이올렛을 섞는데 버건디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씩 해줄게요. 물을 바르고 레드 계열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백탁 현상이 좀 심해요. 마르고 나면 확 밝아지는 색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색들보다 조금 할 때 더 진한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마르고 나서 또 허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2번, 3번 계속 덧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물자국도 생기고 붓자국도 생기면서 지저분해질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때 엄청 진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.
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마르고 나면 이렇게 밝아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빈티지한 어두운 색감의 꽃을 해줬어요. 3차 때 한 번 더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에서 멈출게요. 그리고 나뭇잎 하나. 나뭇잎은 일단 밑색으로 블루기가 좀 돌게 깔아놨는데 지금 밑색으로 깐 거 말고 그 위에 코발트 그린 딥, 요 색도 제가 많이 쓰거든요. 제가 생각보다 불투명 물감을 쓸 때도 많아요. 요 버건디라든지 코발트 그린 딥이라든지. 왜냐면 얘네들은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칠했을 때 약간 양감이 느껴지거든요.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다른 걸 좀 가볍게 했을 때는 이렇게 무거운 밀도가 있는 색을 한 번씩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. 이쪽은 연두 쪽을 좀 써줄게요. 나중에 제가 그 나뭇잎 하는 거를 제대로 묘사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, 나뭇잎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요 모양하고 가운데 가로지르는 요 인맥의 인맥, 그리고 뻗어나오는 인맥들, 그 모양에 집중을 하거든요. 모양에 집중을 하면 전체적인 입체감이 망가지게 돼요. 그래서 그 모양은 사실 안 잡아도 문제는 없는데, 이 잎의 그 꺾이는 모양들 있잖아요.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반대로 꺾일 수도 있고 반만 꺾일 수도 있고, 그런 것들을 먼저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밑색을 먼저 까는 거예요. 지금 밑색을 깔아놓고 물 바르고 요렇게만 들어갔잖아요. 이게 사진에서 보면 볼록한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밝은 부분을 남기면서 이렇게 먼저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묘사가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잎을 할 때 묘사를 먼저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니면 가운데 인맥부터 급하게 잡는다든지.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입체를 두 번 깔아줬죠. 밑에 윗색으로 한번 1차 때 해줬고, 제대로 된 입체감은 지금 2차 때 깔아주는데, 이렇게 하고 다시 손을 댈 때는 완전히 마르고 되세요. 저는 지금 영상 촬영 중이고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, 완전히 마르고
이런 인맥들을 해줘야 번지지 않겠죠. 그 인맥이 복잡한 것들도 있는데 이거 어렵잖아요, 사실. 인맥이 어려운데 이걸 굳이 많이 하세요. 안 하셔도 돼요, 안 하셔도. 우리가 보테니컬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 필수가 아니에요.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여기 줄기 뻗어나가는 그쪽에 오목한 부분에 약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터치 대주는 거 정도면 충분해요. 색을 맞추기도 힘들고 해서 그닥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테크닉이 완전히 발달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. 아니면 할 거면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똑같이 기운을 써도 효과가 있으면서 쓰는 게 좋잖아요. 저도 지금 카디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종이가 올라와 있거든요. 여기서 더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좀 마르고 해요. 더군다나 만약에 카디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오래 말리고 들어가셔야 돼요. 이렇게만 해줄게요. 그리고 아까 해줬던 이제 요거 마를 동안 얘네들 한 번 더 대줄게요. 이제 3차예요. 원래 2차 하고 3차 할 때도 완전히 말리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갈게요. 색깔은 한 번 더 무겁게 들어가야 돼서 색깔은 여기 라이트 레드에 버건디를 좀 써줄게요. 이쪽을 한번 물을 바르는데 물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적당히 해주세요. 이제는 정돈을 하는 단계라서 이걸 발랐을 때 너무 많이 퍼지면 이제 밑색 깐 게 다 없어지잖아요. 요 정도. 물을 발랐는데도 안 퍼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또 막 이렇게 대시면 안 돼요. 끝에 쪽만. 여기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. 초보로 갈수록 뭘 안 하는 게 좋아요.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마음에 들게 안 나와도 거기서 뭔가를 더 많이 안 되는 게 좋다는 거죠. 이쪽도 농도 진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넣어주세요. 이게 튤립이더라고요, 꽃이. 요즘에는 튤립이 이렇게 펼쳐진 튤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튤립은 펴질 때 되면 죽을 때 돼가지고 죽을 때 돼야 펴지잖아요. 요즘 색도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오고. 근데 이상하게 뭐랄까 그 향이 옛날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. 그 꽃집 하시는 분들이
요즘에 좀 꽃이 잘 안 뜬다고 그러잖아요. 자영업 자체가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, 근데 향기가 안 나서 점점 안 사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, 저도.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. 하우스 재배 해가지고 그런가. 지금 색감은 보라, 라이트 레드, 뭐 버건디,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카디하니까 붓이 안 나가가지고. 사실 묘사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이러면 이제 또 한 세월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, 버건디랑 바이올렛 아까 했던 거에다가 브라운 레드 조금 더 섞어서, 이러면 채도가 낮아지거든요. 말랐나? 위험합니다. 지금 3차는 사실 이거 봐요, 이렇게 번져요. 3차는 다음날 하는 게 좋아요. 보기에는 말라 보여도 덧댈 때마다 조금씩 녹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는 다음날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비 오는 날 하는 거를 조금 피하시고, 수채화기 때문에.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높잖아요. 그래서 종이가 이미 물을 머금고 있어요.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하는 사람들 별로 없긴 한데, 그림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유독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. 비 오는 날 망해. 자꾸 그림이 뭔가 뭔지 모르게 붓터치가 예쁘게 안 나가고. 이렇게 이 수술의 그림자 조금 해줬어요.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. 제가 지인들이 뭔가 힘든 일 있거나 하면 상담? 하소연 하려고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럼 그냥 남 탓하라고 해요. 근데 너무 이제 다들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자기 탓을 할 때가 많은데, 진짜 못되게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하겠지만 조금은 남 탓하면서 환경 탓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좀 가볍게 지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너무 내 탓을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2배, 3배 힘들어지니까. 그래서 저는 그림 안 되면 날씨 탓을 날씨 탓을 합니다.
오늘 습도가 높네 이러면서. 그래야 뭐 다음에 또 할 용기가 생기겠죠. 이 꽃에 가장자리에 두께감을 살짝씩 주면 더 리얼리티가 생기거든요. 너무 이제 뺑 둘러서 하면 안 되고, 비 도는 쪽은 좀 빼고 아래쪽이나 그림자 쪽 이렇게. 이게 영상으로 보이려나 모르겠네. 수술 안쪽도 무거운 색으로 진하게, 그냥 면으로 농도를 진하게 써주세요. 이런 애들은 물기가 많으면은 물자국 생기면서 또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. 이게 그림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. 너무 농도를 묽게 해서 맑게 가려고만 하면 그림에 힘이 안 생겨요. 그래서 맑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밀도가 받쳐줘야 선명성이 생기거든요. 콜린스키 쓰시는 분들은 요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기 휴지에다가 한 번씩 닦아가면서 좀 세심하게 잘 맞춰야 돼요. 3차 들어갈 때 물 농도 조절 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게요.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묘사를 안 했어요. 그냥 1차 할 때 그대로. 여기도 조금 한 번 더 됐는데 안 하셔도 돼요.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메인에 색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묘사도 훨씬 더 많이 하고, 그래서 만약에 이 갭을 확 벌어지게 해서 그림을 매력 있고 뭔가 시원하면서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외곽을 최대한 풀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이 채도 차이가 중심부와 외곽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림이 더 회화적이고 부드러워 보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.